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어느덧 한 주가 또 다 끝났네요. 제가 말씀드린 한 주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번 주 장 또 끝났습니다. 이번 주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다 성과가 좀 있는 그런 주였죠. 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번 주만 같은 그런 게 좀 이어지면 좋겠네요. 어,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좀, 이게 영상을 하나하나 작업하고 편집하고 하다 보면 용량이 좀 많아요. 그 파일들이. 그래서 그 컴퓨터 내에 좀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가 있던간, 이 영상 제작하는 프로그램에도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제는 영상을 좀 제작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갖고 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정리할 PC 내에 좀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 앱도 뭐 다시 하고 뭐 이렇게 설정하고 해서 앱이 아니라 저 프로그램 이 녹화 프로그램 다시 설정하고 해갖고 음, 그래서 지금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녹화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그 정기적으로 또 컴퓨터도 좀 점검 좀 하겠습니다. 네, 문제 안 되도록 점검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 이제 좀 광고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약간 좀 설명을 하나 좀 드리고 또 시작을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제가 어저께 커뮤니티 게시글 링크에 남겨드렸는데 채널을 하나 좀 새롭게 좀 하나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스 TV라고 했어요. 네, 경제스 TV 뜻이 딴 게 아니라 영어의 복수 S 붙이잖아요. S. 네, 복수형입니다. 경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채널 여기 링크는 제가 나중에 이 영상 그 밑에 링크는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주식 셰프 이 채널도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이렇게 재미있게 서로 같이 격려하면서 재미있고 좀 즐거운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서 다양한 이 경제나 재테크 관련 얘기도 그렇고 뭐 다양한 얘기를 좀 편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주식 채널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제대로 못 갈 때 좀 어려운 시기 이럴 때는 솔직히 저도 막 이렇게 밝은 농담을 하면서 얘기하고 그러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네, 다 이렇게 좀 어렵고 침울하신 상태에서 제가 막 농담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또 불쾌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채널 구독자분들이 지금 꾸준히 늘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또 구독 안 하시고 갑자기 영상 시청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좀 채널의 취지를 좀 오해를 하시고 그냥 단순히 이제 주가에 대해서만 딱 보고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종목이랑 주가.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건데 막 이런 저한테 이제 분석보다는 예언을 바라시는 분도 좀 많이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좀 자유롭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재테크할 수 있는 부분, 뭐 재테크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안에서 주식도 찾을 수 있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을 이렇게 발굴해서 투자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자유롭게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 이거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좀 자유롭게 나누기에는 좀 채널이 좀 많이 무거워졌던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네.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아, 이 경제 관련된 거, 그리고 편안하게 경제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어떤 재테크 정보도 그렇고, 뭐, 다양한 것들, 이렇게 좀 편히 공유 드리고 하는 그 공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좀 편안하게, 좀 재미있게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황 정보도 간단하게 이제 가급적 좀 간단하게 왜냐면 앞에 시황 정보가 또 긴 경우에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는 좀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하고 기업들의 어떤 정보들이나 뭐 뉴스거리들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공유 드릴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까 그 경제스 TV 그 채널에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또 생활 속에서 어떤 투자할 곳 찾으시고 뉴스를 갖다 분석을 해서 거기서 투자할 만한 부분들을 찾아내시고 이런 데 관심 많으신 분들 또 같이 나누실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저 경제스 TV 채널로 오시면 거기는 좀 더 이제 밝고 편안하고 좀 네, 썰렁썰렁한 이제 농담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곳으로 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이 얘기도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네, 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뭐 뉴스 간단하게 좀 보고 갈게요. 시황 뉴스. 중국이 오늘 뭐 역대급 성장 발표를 했어요. 네. 분기 성장률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전년 1분기하고 비교하는 거죠. 18.3%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이 분기별 국내 총 생산이죠. GDP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래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경기 회복하고 작년에 안 좋았잖아요. 그 기저 효과가 좀 나와서 그래요. 네. 어쨌든 이 기저 효과 작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이는 이런 게 있어서 더 그런 건데 그래도 어쨌든 회복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게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경기가 잘 회복되나 보다 그래갖고 지금 뭐 투심이 살아나면서 중국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 와, 오늘 또 상승해갖고 3,200 장중에는 3,200을 넘어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좀 솔직히 저는 이제 부담도스럽고 약간 겁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또 상승해서 이렇게 마감을 한 그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좀 겁나긴 합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개인이 오늘 매수했고 기관은 이제 매도가 나왔죠. 외인들도 매도가 났고 왠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개인 같은 경우 꼭 이런 상황에 뭐 청사진을 그리면서 막 순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고 하니까 나스닥, 다우, 뭐 S&P 다 상승해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는데, 자, 외인들 보세요.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인들마저도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투심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조금 소폭의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도 좀 듭니다. 네. 자, 네, 운수 쪽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었죠. 유통,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 이게 다 이제 경기 회복과 관련된 것들이고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상승을 했던 은행이나 금융업은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서 뭐 크지는 않아요. 소폭 그랬던 것 같고, 네, 전기전자 쪽이 뭐 조금 매도물이 나왔죠. 차익 실현도 나오고 하면서 좀 어려웠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 그래프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때 박스권으로 간 다음부터 쭉 올라오더니 3000에서 지금 3000 거의 200선까지 왔고 장중에 3200 돌파했다 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뭐 거의 상승을 하고 끝났어요. 한 주가 5일이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그러니까 1, 2, 3, 4, 5일. 지난주에서 소폭 이렇게 마지막 날에 소폭 이렇게 조정을 끝났는데 그다음부터 쭉 올라왔거든요. 계속 돌파하면서 올라왔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지난번에도 여기 돌파하다가 실패했고 이때도 뭐 종가 기준으로 살짝 그리고 좀 실패를 했죠. 다음날 바로 떨어졌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3212 그쵸? 종가 기준으로 3208 고가가 그랬고 3208.99 네, 이거 손가락으로 제가 짚는다고 화면에서 못 보시죠?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네, 종가 위에서 보시면 이 옆에 박스에 보시면 종가로 써 있는 거 있죠. 종가 그게 끝난 가격이에요. 3208.99로 끝났어요. 3200 살짝 올라가서 끝났는데 그 선도 오늘 올라갔다가 왔거든요. 왜 없어졌지? 장중 고가를 보면 3206.76 3206.76 얘는 3200 8.99 살짝 그 미치네요. 하여튼 그 부분까지 그냥 갔다 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3,200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하면서 밸류에이션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올라가고 있고 그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뭐 가능한 얘기인데, 여전히 실적 발표가 진행 중이고 아직 확인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기대치만 있고 확인은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컨센서스에 비해서 어닝 쇼크가 나오거나 이러면 또 대형주에서 그런 게 나오면은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어쨌든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고, 장 초반분에 이제 올렸어요, 이렇게. 네, 확 치서 올렸거든요. 뭐 미국 증시가 간밤에 좋았고 중국도 지표가 괜찮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투심이 나왔던 건데, 근데 또 반대로 바로 이렇게 금융투자는 이렇게 그런 쪽에 금융투자가 중심이 돼서 부담감, 이 지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차익 실현이나 이런 매도물이 나오면서 밀렸단 말이에요. 밀렸는데 3185 정도를 이제 지지선 잡고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가 결국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와 갖고는 3195를 뚫고 쭉 가서 거의 3200을 이렇게 보시면 막판에 막 올리려고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시 밀려 내려와 갖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막판까지는 3200 위에서 끝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거 오히려 올라갔으면 더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매도물이 나오면서 이 3200이 깨지면서 끝났어요. 그 전에 보면요, 완전 3200에서 끝내보려고 마지막에 아주 난리였어요, 난리. 이거 올라가서 끝났으면 아마 오늘 9시 뉴스 이런데 난리 났겠죠. 3200 다시 돌파했다고. 아마 뉴스에 나올 거예요. 장중에는 3200 돌파했던 얘기는 뭐, 네, 헤드라인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솔직히 전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고, 오늘 금융투자 순매도, 네,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인데, 전체적인 그 매도 규모를 보면 금융투자 사실 매도 규모 어제보다는 좀 줄였죠. 물론 거래량이 줄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 상황에서 외인들은 매도를 늘렸어요. 네, 좀 불안하다는 거죠, 지금 자리 자체가. 뭐 거래량이 줄어서 그런 거고, 뭐 개인 매도 좀 줄었는데 연기금도 좀 매도 줄였죠. 네, 투신도 그렇고 뭐 거래량이 줄은 거니까. 근데 매수를 보면 얘 매수를 확 줄였단 말이에요. 그 외인들 매도는 늘렸는데 매수는 줄였어요. 근데 개인들만 청사진을 그리면서 매수량이 지금 10조 넘게 또 다시 이렇게 늘려놓은 상태고, 연기금은 매수량을 소폭 줄였죠. 네, 투신도 줄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순매도 했는데, 어제인가 그젠가 왜 그 기사에 나왔잖아요. 연기금 또다시 21일 연속 순매도 이 얘기 나오니까, 그런 기사 나오니까 또 조금 그랬나 봐요.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순매수로 살짝 이렇게 나왔는데, 뭐 다음 주에 봐야죠. 얘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보고요. 네. 자, 프로그램도 보면은 뭐 외인이나 기관이나 오늘 매도로, 지금 비차익 거래가 방향인데 얘네 자꾸 하방으로 지금 얘네들도 압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사고 있고 기관이 좀 팔고 있는데, 다음 주에 월요일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날 아마 3200을 돌파하면서 좀 시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말 동안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말에 되게 안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월요일날 3200 돌파하면서 시작할 것 같은데, 거기서 안착을 할지 아니면 다시 밀릴지 월요일은 좀 변동성이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인 것보다는 좀 상황을 지켜보시는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특별한 공시도 없고, 자, SK케미칼, 뭐 오늘 케미칼이 사실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어요, 장중에. 장중에는 조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였죠. 시초가 요걸로 먼저 차트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시초가 자체는 살짝 올려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빠지고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였어요. 좀 빠진 모습 보이고, 근데 27만원 지지를 받는 모습 상당히 좋았죠. 27만원에서는 계속 지지받고 있었거든요. 이 종목은 27만원 위에 계속 있으면 돼요, 당분간은. 다른 욕심보다 27만원 위에서 움직이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 괜찮죠. 27만원 올라가고 나서 이때 강하게 올라왔죠. 계속 27만원 위에서는 있었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네, 이게 27만 5천원 위에 있으면 좋다 그랬는데 하루 이렇게 좀 빠졌지만, 네, 다시 올라왔어요. 27만 5천원으로. 뭐 괜찮은 그 분위기입니다. 요거부터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 거래량이, 네, 어제보다는 좀 늘긴 했지만, 그리고 어제 제가 거래량이 그렇게 늘지 않는 상태 빠진 거 괜찮다고 아마 커뮤니티 게시판인가 거기 남겼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남겼던 것 같은데, 음, 이거 뭐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제자리를 찾은 거고요. 네. 그래서 전에 이때에 비해서는 뭐 거래량이 좀 줄어있는 상태예요. 좀 더 늘어나야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굳이 뭐 솔직히는 늘릴 필요 없이 이 정도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야금야금 28만 원을 향해 가는 것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당장 뭐 다른 걸 이렇게 뭐 호재나 뉴스가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조용히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건 하나가 있는데 SK케미칼이 연기금이 그렇게 속속이더니 요즘은 상승에 상승의 그 주 역할을 연기금이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얘네들 매도량 거의 요즘 없어요. 뭐 가끔 이렇게 늘리긴 없고, 재밌는 건 보험 투신 이런 애들은 거의 관심도 없어요. 이 종목에 지금 요즘 매도에 대해서는 거의 안 해요. 관심 없다. 근데 매도를 거의 안 해요. 매도에 관심이 없어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를 하다 보니까 금융투자 매도량 올렸죠. 자, 외인들도 매도가 좀 늘어났어요. 거래량이 늘면서 외인 매도도 늘어났고, 개인들도 좀 매도를 했죠. 네, 27만 5천 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오늘 처음에 좀 어려웠잖아요. 27만 원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 좀 매도량이 좀 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정상인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반등하는 거 보면서 이제 들어오고 하니까 개인 매수도 늘어났죠. 외인은 오늘 좀 매도 쪽으로 좀 갔어요. 이제 SG증권도 그렇고 UBS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는 좀 줄이고 매도를 늘린 그런 형태가 됐죠. 근데 연기금 보면 어제에 비해서 또 다시 이제 만 가까이 하면서 매수를 했거든요. 얘네들 매수 거의 없어요. 지금 관심도 거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사실상 주포라고 해야 되죠. 연기금이 그냥 들어 올린 꼴이 됐어요. 거의 뭐 없잖아요, 얘네들. 죄송합니다. 매수한 것도 없고, 그나마 매수 외인들이 좀 해줬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상 개인하고, 네, 개인도 근데 그렇게 막 강하게 한 건 아닌데, 연기금이 좀 했죠. 왜냐면 개인은 거의 뭐 자전거래 하듯이 별로 없어요. 사고 팔고 하면 거의 뭐, 네,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죠? 거의 뭐 비슷하게 그 수준으로 남겨진. 그래서 연기금이 오늘 뭐 지수를 올려놓은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분봉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연기금 자체가 이제 처음 밀렸을 때 이때부터 구원투수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27만원 반등하고 이제 올라와서 밀어 올리고 그래서 결국 27만 5천원 끝났어요. 원래 27만 6,500원도 갈 수 있었는데 27만 6,500원이 좀 저항선이 좀 강해요. 딴 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27만 6,500원 부근이 좀 이렇게 저항이 좀 많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27만 6,500원 쪽에서 결국은 이 오늘이거든요. 여기까지 가더니 그 다음부터 여기를 돌파 못하고 27만 6,500원에 뭔가 대기 매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도에 밀려갖고 밀리면서 이제 올라가지 못해서 이걸 뚫지 못했거든요. 이거 뚫었으면 27만 7천원에 끝났을 텐데 뚫지 못하고 더군다나 동시효과에서 이 지금 동시효과 보면 기준이 여기거든요. 27만 6천원 정도 기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5천원까지 두 호가가 뚝 떨어지면서 끝났어요.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막판에. 네. 그러면서 27만 6,500원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KB증권 보세요. 이렇게 동시효과에서 이렇게 나왔고 CS증권 외국계도 그렇고 개인은 사실 동시효과에서는 뭐 크게 움직인 게 없어요. 네, 크게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데는 매수를 했는데 아마 금융투자 쪽이 좀 매도가 있었죠. 금융투자랑 외국계 여기가 이제 동시효과에서 좀 밀어내린 것 같아요. 이게 뭐 종목이 나쁘다기보다 지수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얘도 대형주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뭐 27만 원 지키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27만 원 지키는 것도 좋지만 27만 원 5천 원을 지켜내면 지금 계속 이렇게 차트 위에 있잖아요. 지켜내면 여기서 이제 다지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계단 형태로 상승하면서 또 이번 주에 27만 원을 돌파했으니까 그 다음에 28만 원 돌파해서 제일 좋은 건 28만 한 1,000원, 2,000원 정도에 그 다음 주 끝나고 네 그러면 좋죠. 그런 목표로 이제 차근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에 이거는 이제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뭐 지금 봐서는 지우고 전에 여기 뭐 이것도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네 여기도 뭐
일단 요거까지 놔둘까요? 뭐 전에 이거는 뭐 설명드렸던 거 이런 거 지우고.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28만원 네, 돌파하는 걸 목표로 좀 가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월요일 날 좀 봐야 돼요. 이 지수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월요일 날 외인이랑 기관 매도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종목이 왜 안 눌러지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좀 고민이 되네요. 네, 목표 가격에 도달한 것 같은데, 어제죠? 어제 15,000원도 넘어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네, 15,000원도 이렇게 돌파해서 갔다 왔죠. 갔다 와서, 이제 작년부터 해서, 작년 말인가요? 제 이때쯤인가요? 이때쯤 그때부터 해갖고 좀 많은 분들하고 좀 함께 해왔던 그런 종목인데, 이때인가 보네. 이때 언니 해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였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다 돌파해서 올라갔네요. 이제 올라갔고 15,000원도 어제 장중에 돌파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고민이 돼요. 이걸 계속 할지.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그만두고 좀 다른 종목을 좀 발굴해서 다른 종목을 찾아갖고 그 종목을 할지 좀 고민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이제 목표 달성은 된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오랜 기간 좀 같이 좀 봐왔던 종목인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네, 이제 되지 않았나 좀 싶어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링 대신 좀 다른 종목을 좀 해볼까 좀 고민 중입니다. 주말 동안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얘는 뭐 이게 늘었다 줄었다 얘기하기도 그래요. 왜냐면 얘도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 거래량이 폭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뭐죠, 매도가 줄었다, 뭐 이거는 좀 얘기하는 게 좀 웃겨요. 즉 얘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로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비교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얘는 싹 지우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얘에 비해서도 어쨌든 매도는 줄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이렇게 매도도 많이 나왔지만, 자, 이제 매수도 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매수 합하면은 이게 순매수죠. 순매수로 보면은 거의 7만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7만 정도 더 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매도가 그 정도 더 7만 정도가 더 나오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근데 매도 자체가 그렇게 막 7만 정도 더 산 건데, 오늘 이렇게 주가가 약간 좀 흔들렸을 때도 그 7만 주 정도의 그 순매수가 그렇게 매도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오히려 매수는 더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매도보다 매수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투신 같은 경우는 이때에 비해서 그렇게 매도를 늘리지 않았죠. 이날 3497보다 많이 늘린 것도 아니고 약간 소폭 늘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때보다 이때 거래량이 아직 많으니까 그걸 감안은 해야죠. 자, 보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고, 뭐 얘들은 뭐 그냥 따로 노는 애라 생각하시면 되고, 뭐 금융투자 오늘 기간 그러니까 지수 전반적으로 대형주에 대해서는 얘네가 매도를 했어요. 지금 불안한 심리가 있으니까 외인들도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때보다 훨씬 많아요. 이거보단 줄었지만 외인들 오늘 좀 매도를 많이 했죠. 규모를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어요. 네. 이때 근데 이게 300 매수를 이만큼 했잖아요. 이때 매도 요건데 매수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차익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오늘 좀 빠졌다고 해서 뭐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 나온 매도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은. 네. 그러니까 외인들도 지금 이 추세가 이제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부담스러워서 좀 밑으로 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일부 좀
또 밑에서 산 주식들은 차익 실현도 하는 거고, 네, 그러면서 지수가 불안하니까 그 불안 심리 때문에 매도도 나온 거고, 그렇게 해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의 이 주가가 추세가 훼손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수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매도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네,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혹시 뭐 안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좀 대비해서 좀 말씀드리면, 얘는 그냥 이제는 저번에 이제 같이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위로는 어떻게 될지 지금 되게 미지수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위로는 여기 15,000원을 지금 돌파해야 되는데, 한동안 되게 오랜 기간 동안 15,000원 아래에 있었거든요. 되게 오랜 기간을 지금 15,000원 아래에 있었어요. 네. 안 보이니까 좀 확대를 좀 할게요. 자, 여기쯤인데, 주봉으로 볼까요? 네, 주봉이 더 보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가 15,000원, 15,000원 하나 좀 거놓을게요. 자, 이때 지금 작년이죠. 작년 이제 코로나 이제 막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15,000원 아래로 빠지고 나서 정말 오랜 기간을 15,000원 아래에 있었거든요. 자,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이제 15,000원, 아니, 코로나 전의 상황, 그 직전 연도, 얘랑 비교해서의 주가를 보는 게 더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비교하면 사실은 뭐 이때 비교한다 그러면 한 16,000원, 17,000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의 기대 실적이나 수주가 이제 매출로 들어오는 거, 근데 앞으로 기대 수주 전반 밝기 때문에 충분히 뭐 16,000원, 17,000원 갈 수 있다고 봐요, 올해.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15,000원을 너무 오랫동안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얘를 뚫을 때는 또 단기적으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걸릴 수 있어요. 네. 뭐, 어제죠? 어제처럼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외인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온다. 그럼 이게 뚫는 날도 올 수 있겠죠. 이게 뚫어서 가는 것도. 근데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에서 얘가 살포시 이렇게 좀 몸통 안으로 지금 음봉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뚫기보다는 일단 여기서 14,500원의 지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는 위로 보시기보다는 14,500원을 지지하는지 이걸 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지지가 안 되면 또다시 이 아래로 좀 내려와 갖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14,000원 위에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 다음에 요즘 계속 건설주 보고 있죠? 네, 건설주 GS건설.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사실은 이게 매수를 하셨다면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되는 그 자리긴 해요. 네.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수익 확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긴 해요.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연기금 매도 줄였죠. 네, 기타 금융 매도 나왔고, 투신 뭐 매도 늘었는데, 보험은 뭐 안 볼게요. 얘는 뭐,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지수 때문에, 네,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수 때문에 금융투자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들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에요. 자, 외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를 늘렸죠. 개인도 매도를 늘렸고, 근데 이제 매수 쪽도 보면은 개인은 이제 소폭, 외인들 매수도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금융투자 소폭, 예, 늘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매수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오늘 좀 어떻게 구원투수로 받쳐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투신도 있죠. 투신도 여기서 많이 이렇게 좀 늘려주고 매도량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투신 자체도 좀 구원투수 역할을 좀 했죠. 그리고 외인들이 좀 많이 샀고,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상승을 잘 했고 장중에 45,000원을 또 돌파도 했었어요. 장중에 여기가 이제 오늘이거든요. 쭉 해서 오전에 싹 갔다가 여기서 계속해서 45,000원 여기 45,000원이거든요. 네. 자, 45,000원 위에서 계속 우리 돌파해서 하다가 밀리더니 쭉 밀려 내려왔었어요. 근데 밀려 내려와도 얘 가격을 보시면요. 최저가로 볼까요? 여기 요걸 되면 되겠구나.
자, 저가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44,750원이죠. 네. 그러니까 44,700원 그 장 후반에는 750원이 깨지 않고 그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힘은 있긴 하거든요. 힘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다음 주에 이 45,000원을 돌파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있는 자리예요. 아직까지는 돌파 시도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밑에서 하셨다 그러면은 소폭이지만 이익률이 많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마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44,800원, 850원 이때는 1차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수익 실현을 1차 부분이라도 그러니까 수익을 챙기셨어야 되는 그 자리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뚫었다 그러면 뚫었을 때 또 한 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뚫고선 바로 내려올지 다시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1차 여기서 2차 여기서 수익 실현한 다음에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했으니까 내려오더라도 손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상태로 한번 지켜보는 거죠. 얘가 계속 갈 건지 아니 다시 내려올 건지. 네. 그러다가 다시 여기 밑에 박스 하단 부분 오면 여기서 이제 매수하는 거고. 그러게 이게 박스권 매매예요. 자, 그래서 얘는 사실은 오늘 좀 1차로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맞는 그런 자리였고요. DL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는데 얘는 오히려 어느 정도 좀 이제 분할 매수를 해도 되는 위치로 왔어요. 연기금 지금 매도량 자체는 뭐 줄이지는 않고 있어요. 얘는 오히려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기간 보면은 얘네들 매도도 없어요. 아예 매도도 없고, 뭐 얘네들은 그냥 이게 뭘 하자는 건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외인들 조금 매도량을 늘린 상태고,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폭씩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상태인데, 근데 투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확 매수를 했어요. 연기금 아예 매수 없죠. 매도만 한 거예요. 정리만 한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건설주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한 게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 좀 한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수 부담이 있으니까 여기도 뭐라 그러죠? 이런 여기들도 이제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안 나온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외인 같은 경우 오히려 매수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거래량은 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순매도잖아요. 매도량도 늘린 상태에서 뭐 매수도 늘리긴 했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매도량이 많은, 근데 매수 규모가 이게 늘어난 거에 비해서 매도 규모가 늘어난 거가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이제 나올 자리로 이제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또 매수도 있었고 투신도 매수가 들어왔고. 자, 이런 걸 보면은 참 이 말씀 안 드렸구나. 자, 이 동시효과 때도 보면은 KB나 이렇게 좀 기간으로 추정되는 들도 매수가 좀 들어왔고, 네. 그 다음에 개인들 욕하고 끝났네요. 개인들 일부 매도가 나왔지만 죄송합니다. 또 매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동시효과에선 개인들이 약간 소폭이지만 많지는 않아요. 소폭이지만 조금 매도를 한 게 있어요. 오늘 주가가 좀 이렇게 눌린 모습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35,000원이 좀 깨진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뭐 오늘 깨진 건 아니에요. 어저께 그런 거죠. 네, 좀 실망 매물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장 초반에 이렇게 밀어 올렸거든요. 35,000원 위로. 그러다가 35,000원 위에서 그리고 오래 못 입고 내려왔어요. 네, 여기가 35,000원인데 위에 올라갔다가 오래 못 있었어요. 이게 음봉은 종가가 여기니까 떨어졌죠. 반등 시도를 했는데 바로 하나 둘 셋 넷 얼마 그렇게 오래 못 가고 떨어진 다음에 계속 이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5,000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눈치를 보는데 그렇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또 매수 위시잖아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제 35,000원 회복하는지 보면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 하셨다가 이 36,000원 조금 아래 부분에서 1차 수익 실현 하시고 36,000 돌파하면 또 37,000 아래에서 수익 실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갖고 이쪽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가는지 이제 한번 지켜보는 거죠. 특히 이제 38,000원까지 일단 가는지 여기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한 주 동안 또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네, 좀 영상을 제작 못해서 좀 죄송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에 관련된 거, 재테크 관련된 거, 이제 이런 시황이나 이런 것도 좀 기업의 시황,
어떤 뉴스 이런 것도 좀 재미있게 좀 편안하게 공유드리는 그 공간으로 이제 경제스 TV라고 채널을 하나 새로 오픈을 했으니까 네, 그런 내용들은 이제 거기서 같이 좀 이제 만나 뵙고요. 네, 이 채널은 계속 이렇게 주식 중심으로 네,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앞에서 좀 많이 길어지니까 시황 앞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던 시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정보들 이런 거는 경제스 TV에서 좀 많이 다루는 형태로 이렇게 좀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불타는 금요일인데 좋은 약속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면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제 방역 조심하시고 네, 조심하시면서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편안한 좀 맛있는 저녁 드시고 편안한 밤 그리고 편안한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